겨울이 되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채소가 있는데요. 봉삼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겨울철에는 산만큼이나 건강에 좋다는 뜻과 같은데요. 인삼이 부럽지 않다는 동삼의 정체는 바로 무입니다. 흔하디 흔한 무에는 대체 어떤 효능이 있길래 산삼과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깍두기, 무조림, 무생채, 무국처럼 흔한 반찬으로 생각하셨다면 무에 대해서 50%밖에 알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정조대왕은 수많은 채소 중에서도 왜 무를 곁에 두고 매일 먹었을까요? 그리고 배우 서울임 선생님은 바람난 남편과의 이혼, 아들의 죽음, 거기에 폐암에 걸려 3번이나 죽음의 경계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폐암 위험을 18% 낮춘다는 무와 이것의 정체는 무엇인지도 알려드릴게요. 또한 배우 이정섭 선생님은 위암 때문에 위 75%를 잘라냈다고 하는데 무와 이것을 이용한 특별한 방법으로 위 건강을 지키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를 이렇게 먹으면 칼슘이 10배 늘어나는 데다 비법 재료인 이것과 함께 먹으면 오징어로 변신하는 마법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혹시 오늘 식탁에 무가 올라왔나요? 이 영상을 보시고 오늘 저녁은 특별한 무 요리로 건강해져 보세요. 무에 대한 황금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서울임 배우를 기억하시나요? 서울임 배우의 이야기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을 정도인데요. 6.25 전쟁 이후 집이 폭격당했던 기억, 그리고 아버지 없이 힘들게 살아온 어린 시절.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연기를 시작했다고 회상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80세 처음 폐암 진단을 받고 이후 2번의 재발을 겪으며 3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폐렴까지 앓았고 생사를 오가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녀는 죽으면 안 되는데 더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며 아들 생각에 힘을 냈다고 합니다. 서울임 배우의 첫째 아들 고정훈 씨는 어머니를 자주 찾아와 집안일을 도맡아 합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들도 체크하고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한번 쓰고 버리라고 조언하는 아들. 말하는 모습에서 아들의 걱정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서울임 배우는 여전히 아까운 마음에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도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반듯한 모습에 반했지만 우연히 간 카바레에서 다른 여자와 남편이 춤을 추는 것을 목격하였죠. 알고 보니 남편의 내연녀였고 이혼을 결심합니다. 남편을 닮을까 두 아들을 떼어놓기 위해 유학을 보냈는데 둘째 아들은 적응을 하지 못한 채술에 의존하게 되었고 술을 끊기 전까지는 남남으로 살자며 단돌이 쳤지만 결국 둘째 아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죽인 거나 다름이 없다는 서울임 배우. 그 충격으로 죄책감과 우울증을 겪었고 이는 그녀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금만 늦게 발견했다면 죽을지도 몰랐을 정도로 위험했다고 하는데요. 죽을 날이 가까워져 온다는 생각이 들 때면 손녀의 성장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다가도 먼저 간 둘째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폐건강의 특효인 보약식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기침이 잦아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무는 기침을 완화시키는데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무에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항균과 항염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무가 호흡기 염증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무에는 아이소사이오사이아네이트라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내성을 가진 균주를 죽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기관지염을 저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 무가 정말 보약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무에 풍부한 비타민C를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홍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위험이 낮았습니다. 이 연구는 비타민C가 폐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국립암센터 명승권 교수 연구팀의 메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음식을 통해 비타민C를 섭취하면 폐암의 위험을 18%나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타민C 보충제를 통한 섭취는 이런 효과가 없었다고 하니 자연식품을 통한 섭취가 중요하겠죠? 무가 폐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안찬홍 씨의 이야기를 통해 그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안찬홍 씨는 왼쪽 폐를 모두 제거한 후 오른쪽 폐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의사는 흰꽃 식물을 먹으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안 씨는 무를 선택했습니다. 무도 흰색이고 꽃도 흰색이니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탄수화물이 폐암의 새로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탄수화물은 제2의 담배로 불릴 만큼 위험하다고 하죠.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폐암 발병률이 49%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안찬홍 씨는 농사일로 식사 시간이 불규칙했고 열량이 높은 탄수화물 식품을 한 번에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폐암 수술 후 무를 먹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주치의는 무의 추출물이 인체의 폐암 세포를 감소
감소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무는 아린 맛이 있으며 소화를 도와주고 폐와 호흡기를 보호해줍니다. 중국 속담에는 무를 섭취하면 의사를 볼 필요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하네요. 무에는 비타민C, 칼륨, 엽산, 베타카로틴 등이 풍부합니다. 특히 무는 몸속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착한 탄수화물, 즉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 식이섬유가 폐에 있는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무에는 디아스타아제라는 식물성 효소가 풍부하여 탄수화물을 재빨리 분해하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안톡산틴이라는 물질이 폐의 호흡 기능을 향상시키고 유해 물질을 배출시키는 해독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암을 예방하려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무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단무지, 치킨무, 동치미를 먹는 것도 같은 원리이죠. 안지용 씨 부부는 무즙을 즐겨 마시는데 무즙이 폐암 극복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해요. 물을 깨끗이 씻고 깍둑 썰기한 후 분쇄기에 넣고 갈아주면 끝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무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첫 번째 음식, 갈색 액체의 정체는 바로 대추입니다. 무즙에 꼭 대추물을 넣는 이유는 대추의 단맛이 무의 매운맛을 중화시켜주고, 한의학적으로 무는 냉성식품이지만 따뜻한 성질의 대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추에는 비타민C가 사과보다 80배나 많은데요. 폐 건강은 물론 기력을 회복하는데 아주 좋은 궁합인 것이죠. 대추물을 만드는 법도 아주 간단한데요. 물 1리터에 대추 20알을 넣고 30분을 끓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우린 대추물을 무와 1:1 비율로 넣고 갈아주면 폐암을 이기는 무즙이 완성됩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잔씩 마셔주면 좋아요. 여러분, 1946년생 올해로 78세인 이정섭 선생님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칠순의 생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가족과의 저녁 식사를 앞둔 설레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걸려온 방송국의 전화 한 통이 그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제작진은 위내시경 결과를 전하며 그에게 위암 판정을 알렸습니다. 그 순간 선생님의 머릿속에는 죽는구나 라는 생각만이 맴돌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보다 먼저 가는 건 불효야라는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죠. 70세에 위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은 후 그는 저혈당 쇼크와 쓰러짐을 겪었습니다.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했던 그는 단지 속쓰림만을 경험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위의 4분의 1만 남기고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위의 75%를 잘라낸 후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위가 4분의 1밖에 없으니 먹는 것이 정말 어려웠다고 합니다. 위 절제 후 소화불량이 가장 큰 불편함이었고 설사약이 필수였던 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정섭 선생님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위암 발병률 1위라는 것을요. 매년 약 3만 명이 위암 진단을 받는다고 하니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암 발병률이 높은 걸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헬리코박터균 감염률이 서양인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헬리코박터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균은 위암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 사람 2명 중 1명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어 있다고 해요. 특히 동아시아형 헬리코박터균은 서양형보다 암을 촉진하는 결합이 더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서양인보다 더 취약한 것이죠. 또 다른 이유로는 우리의 식습관을 들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는 우리의 식습관이 위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 점막에 염증이 생기면 손상된 위벽에 자극이 가해져 속쓰림, 윗궤양, 심지어 위천공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식습관이 위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가 여러분의 소화를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는 오랜 세월 동안 천연 소화제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무에 들어있는 다양한 소화 효소 덕분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무는 소화 기능을 돕는 효소가 풍부한 채소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무에는 디아스타제와 아밀라아제 같은 소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무 100g에는 디아스타제가 약 100mg이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성분이 위장 내 음식물을 효율적으로 분해해준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무를 이 식품과 함께 섭취한다면 그 효능이 200%가 되는 특별한 식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꿀입니다. 꿀은 감기와 기침에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천연 치료제입니다. 꿀의 항염 작용과 면역력 증진 효과는 정말 뛰어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꿀이 항히스타민제보다 기침 완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무의 매운맛과 꿀의 단맛이 만나면 맛의 균형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꿀의 영양소는 무의 비타민C와 효소의 작용을 보완해 면역력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들에게도 안성맞춤이죠. 기침과 가래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가요? 이럴
그때에도 무와 꿀의 조합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꿀일까요? 꿀에는 덱스트로메토르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기침을 억제하고 기관지 염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제 무와 꿀의 궁합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해가 되시나요? 특히 무와 꿀의 조합은 소화불량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무와 꿀로 만든 천연 소화제는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식욕이 없거나 배가 아플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이 무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물을 가열하면 소화 효소가 파괴되니 반드시 생물을 드셔야 합니다. 천연 소화제인 꿀무즙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물을 껍질째 채 썰어 꿀과 1:1 비율로 섞어 하루 동안 숙성시킵니다. 그 후 우러난 즙을 물에 희석해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소화불량을 해결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무는 소화뿐만 아니라 암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몸의 암 예방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암 예방력의 핵심은 암세포를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암 예방력을 높여줄까요? 바로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들입니다. 예를 들어 제철 채소인 무와 배추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물을 먹고 트림을 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인삼보다 뛰어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무에는 비타민C, 미네랄, 그리고 소화 효소가 가득합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의 면역력과 암 예방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무의 알싸한 맛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맛의 비밀은 바로 디아스타아제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디아스타아제는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암 예방 효과를 발휘합니다. 비타민C와 디아스타아제가 만나면 그 암 예방력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묵꿀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꿀 대신 조청을 활용해 만드는 묵꿀청이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공식대가 이연복 셰프님이 알려주는 묵꿀청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꿀청을 활용해 묵꿀차를 만들 수 있는데요. 한 모금 마시면 무향이 이렇게 좋구나 하고 감탄하게 될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환절기에 감기가 유행할 때 무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건강에 좋은 묵꿀청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무 300g과 양파 150g을 한 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썬 양파와 물을 믹서에 곱게 갈아줍니다. 여기에 조청 450g을 넣고 잘 섞어주면 끝. 이렇게 만든 묵꿀청은 냉장고에 넣어 다음 날부터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양파를 갈아 넣었기 때문에 각종 음식의 양념으로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활용 만점인 묵꿀청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여기서 궁금증 하나, 왜 꿀 대신 조청을 사용할까요? 열을 많이 가하는 요리에는 꿀을 잘 넣지 않습니다. 영양소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양한 요리에 넣을 수 있도록 꿀 대신 조청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연복 셰프의 맛주머니에 담긴 묵꿀청, 상상만 해도 꿀맛이 날 것 같지 않나요? 이제 묵꿀청으로 건강도 챙기고 맛도 챙겨보세요. 무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무려 조선왕조실록에도 무의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인데요. 정조대왕도 담배를 많이 태웠는데 폐 건강을 위해 무를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취미를 항상 곁에 두고 소화제처럼 먹었을 정도이죠. 조상님들이 이걸 사시사철 먹을 수 없나 고민을 하다가 찾은 방법이 바로 무말랭이입니다. 무를 말리면 칼슘이 10배 이상 높아지는 장점까지 있죠. 특히 무말랭이를 만들기 좋은 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람든 무를 활용해 무말랭이를 만들면 좋습니다. 바람든 무는 쓸모가 없어 보이지만 수분이 날아가 있기 때문에 건조도 잘 되고 시간도 적게 들며 영양적 손실 없이 좋은 무말랭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말랭이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먼저 물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중요한 팁은 껍질째 썰어주는 것입니다. 껍질이 함께 마르면서 영양소가 풍부해지기 때문이죠. 너무 작게 자르면 말릴 때 가늘어지기 때문에 약 1cm 크기로 길게 썰어준 다음 채반에 썰어둔 물을 넣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2에서 3일 말려주면 끝이죠. 완성된 무말랭이는 지퍼백에 담아 냉동 보관을 하면 최대 2년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무말랭이를 활용해 어떤 음식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무말랭이 무침이실 거예요. 만드는 방법 또한 아주 간단합니다. 무말랭이를 물에 불린 후 물기를 꽉 짜서 준비합니다. 무의 소화 효소를 극대화해줄 간장과 액젓을 1:1로 넣고 고춧가루를 넣어 버무리면 되죠. 여기서 무말랭이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최고의 궁합식품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매실장아찌입니다. 여러분, 무와 매실을 함께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두 재료가 만나면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무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가득해서 위를 편안하게 해주고 매실에는 구연산 같은 유기산이 풍부해서 피로회복에 탁월하고 소화를 촉진하며 유해의 세균을 억제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무와 매실을 함께 먹으면 매실의 유기산이 무의 소화 효소를 더욱 활성화시켜 소화 기능이 한층 더 좋아집니다. 매실의 산성 반응은 무의 해독 및 염증
제거 효과를 배가시켜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최고의 궁합인 매실장아찌를 넣고 마무리해주면 입맛과 소화를 돕는 매실 무말랭이 무침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무말랭이로 뻥튀기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뻥튀기 하는 곳에 가면 무말랭이도 뻥튀기로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기계에 무말랭이를 넣어보니 무말랭이 뻥튀기가 나왔습니다. 무말랭이 뻥튀기는 간편하게 과자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뜨거운 물에 우려내면 성분이 잘 우러나와 더욱 효과적인 영양 섭취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전 좋아하시죠? 특히나 오징어가 듬뿍 들어간 파전은 정말 맛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징어 없이도 오징어의 쫄깃한 식감을 낼 수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바로 무말랭이를 사용하는 건데요. 무말랭이전은 무조림이나 무국처럼 익숙한 무요리와는 다릅니다. 오징어가 들어간 해물파전을 좋아하신다면 이 무말랭이전도 분명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그럼 쫄깃한 식감을 내는 무말랭이전의 비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무말랭이 30g을 사이다 250ml에 1시간 동안 불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무말랭이의 군내가 사라지고 단맛이 추가되어 오징어와 비슷한 맛이 난다고 해요. 불린 무말랭이의 물기를 꼭 짜고 간장 1큰술을 더해 짭조름한 맛을 더합니다. 이제 전의 바삭함을 책임질 전분과 찹쌀가루를 준비합니다. 감자 전분 2큰술과 찹쌀가루 1큰술을 섞어주세요. 여기에 얇게 썬 청양고추와 홍고추, 식용유 1큰술, 달걀 흰자 1개, 그리고 썬 쪽파 50g을 넣습니다. 밑간을 한 무말랭이를 넣고 모든 재료가 골고루 섞이도록 합니다. 달걀 흰자만 사용하는 이유는 전의 색을 깔끔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반죽을 얇게 펴서 튀기듯 구워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팁이 있는데요. 바로 건새우 가루입니다. 건새우 가루로 오징어의 해산물 감칠맛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건새우 가루 2큰술을 넣어주고 마무리합니다. 무말랭이가 오징어처럼 보이는 모습 정말 인상적이지 않나요? 완성된 무말랭이전을 한 입 먹어보면 정말로 오징어 맛이 나서 깜짝 놀라는 반응이 절로 나올 겁니다. 무말랭이의 쫄깃한 식감과 건새우 가루의 은은한 해물향이 어우러져 마치 방언조 오징어를 먹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도 이 신기한 경험을 꼭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무와 대추, 꿀, 그리고 무말랭이까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 이렇게나 건강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 놀랍죠? 이번 영상을 통해 기침 완화, 소화 개선, 그리고 폐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게 되셨을 텐데요. 특히 폐암이나 위암 같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셨죠? 무의 디아스타아제와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와 소화 촉진에 도움을 주고요. 대추와 꿀은 무와 함께 먹었을 때 건강 효과를 배가시켜준답니다.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드렸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물을 섭취하면 의사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말처럼 오늘부터 식탁에 무와 대추, 꿀 같은 건강한 재료를 더해보시면 어떨까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늘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